안녕하세요. 종로 YBM에서 공무원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정한비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제가 공무원 한국사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건지, 또 실제로 여러분들 내용 강의를 조금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차근차근히 잘 들어보시고요. 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제 소개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넌? 네, 누구냐 넌? 네. 일단 저의 이름은 정한비이고요. 저는 모 대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역사를 정통으로 제가 배웠다는 말이고요. 또 이 공무원 한국사에 관해서 제가 뭐 문제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문제를 내고 또 강의를 짓고 이런 경력이 벌써 제가 한 5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기출 문제들은 거의 빠삭하게 알고 있고요. 또 계리직 한국사라든지 다른 직렬의 한국사 그런 것들을 동영상 강의로도 많이 찍었고요. 또 지금은 종로 YBM에서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의 특장점이 어떤 게 있냐? 네, 제가 좀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밌는 강의입니다. 재밌는 강의. 여러분들이 공무원 한국사 보시면 내용이 엄청 많아요. 허벌나게 많아. 이거 언제 다 배우냐. 그런데 저는 그런 강의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좀 공무원 한국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밑에 나와 있는 암기 팁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제가 핵심 내용만을 쪽쪽쪽쪽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거의 주입식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핵심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핵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 지역적인 내용이 나오다가 보니까 불안해. 내가 핵심만 배웠는데 지역적인 내용 너무 불안하다. 그렇게 해서 다른 것들 지역적인 내용 다 외워야지. 그러면 핵심 내용보다 배워야 될 공부해야 될 양이 대체적으로 한 2배 아니면 한 3배까지 늘어나요. 핵심조차도 많은데 거기에서 2~3배 정도 늘어난다면 여러분들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핵심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지역적인 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역적인 거는요. 몇몇 주제에 한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많이 출제된 주제, 빈출된 주제에서는 더 이상 출제할 게 없다가 보니까 조금 지역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기출된 지역적인 내용. 그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암기 팁인데요. 한국사에는 외울 게 너무 많다. 나 좀 살려줘.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암기 팁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암기 팁만 외우면 그 내용을 싸그리 다 알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제가 이 강의에서 암기 팁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강의 한 10분 정도 더 들으시면 아주 기가 막힌 암기 팁이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이런 강의 소개를 일단 올리고요. 그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왕호 변천에 대한 것인데요. 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신라의 왕호 변천 제가 여기서 한 큐에 다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왕호라고 할 때 왕호가 뭘까요? 왕호가 왕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처음부터 왕을 왕이라 하지 않고 다른 칭호로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거서간, 차차웅, 이삭은, 마리깐, 왕 이런 식으로 신라에서는 왕호가 변천되어 갔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국사 교과서를 보다가 보니까 이 거서간, 차차웅 잘 안 나오던데요? 응? 유리왕 이렇게 나오고 내물왕 이렇게 나오던데? 물론 지금에서는요 편의상 그러니까 좀 쉽게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칭호를 다 붙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라에서는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처음에 사용한 왕의 칭호는 바로 거서간입니다. 거서간. 거서간은 귀인이나 군장을 뜻하는데요. 신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박역거세
처음 왕오니까 당연히 박역거세가 사용했겠지. 맞죠? 그렇게 해서 박역거세가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보시면 청동기 시대의 군장국가가 등장하거든요. 군장국가가 등장하는데 그 군장과 비슷한 의미 군장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군장의 뜻을 가진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 신라가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그런 칭호이고요. 자, 신라의 2대왕, 남해 왕, 남해 차차웅이라고 해야 되지만 저도 편의상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해가 차차웅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차차웅은요,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무당. 그리고 이 남해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신기한 아름다운 일이 펼쳐집니다. 네. 남해왕이 죽은 다음에 남해왕의 장남이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유리라는 사람이었고, 유리라는 사람이 있고 남해에 차차웅인데 남해왕의 사위인 석탈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던지 왕을 서로 빌어요. 석탈해가 이사금 당신이 왕을 하십시오. 이사금이 석탈해 당신이 왕이 해야지. 이렇게 왕을 서로 빌었어요. 저 같으면 바로 내가 왕할래! 그냥 쫓아내서라도 왕을 하고 싶지만 당시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면 떡을 깨물어 봅시다. 떡을 깨물어서 여기에 이빨 자국이 많이 난 사람이 다음 왕이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이빨 많은 사람의 뜻을 가진 게 바로 이사금이었어요. 이빨이 많다라는 것은 곧 연장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곧 또 다른 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리 왕 때부터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유리와 석탈해가 같이 떡 깨물었다고 그랬죠? 누가 이빨이 더 많았을까요? 유리. 그렇게 해서 유리 이사금, 이 남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신라의 쉽게 말해서 왕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시기는 꽤 깁니다. 그렇게 해서 유리에서 이제 흐레 이사금 때까지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이 시기에 신라의 발전 양상을 보면요. 신라에서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세습했어요. 그러니까 박씨가 쭉 이렇게 세습한 게 아니라 박씨 몇 번 했다가 김씨 몇 번 왕이 되었다가 다시 석씨 몇 번 왕이 되었다가 이렇게 교대로 왕위를 세습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연맹왕국 단계라고 해요. 연맹왕국. 신라의 연맹왕국 단계 시기가 바로 이사금이라는 시기였습니다. 이사금. 그런데 이 4세기 후반에 이제 신라에서 내물왕이라고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물왕이 즉위를 하는데, 나는 박석 김씨, 나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게 싫다. 나는 김씨거든. 김씨만 이제 왕위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내물왕이 김씨의 왕위 세습권을 확립을 해요. 그만큼 왕권이 더 강화되었다는 말이죠. 그게 반영된 게 바로 마립간이라는 칭호입니다. 4세기 후반 내물왕 때부터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마립간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군장이 있죠. 군장이 뭐야? 대군장 정도는 돼야지. 군장 중에서도 힘을 센 사람 대군장 혹은 대수장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더 왕권이 어떻게 됐다? 약화되었다? 아니,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물 마립간 때부터 이제 5세기 후반이죠. 5세기 후반에 소지 마립간 때까지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선생님, 요 소지 저 TV에서 많이 봤는데 소지섭 형님 아닙니다. 소관지 형님 아니고 소지 마립간입니다. 자, 이게 나중에 또 6세기 초가 되면 이제 바뀌게 돼요. 6세기 초에 지증왕이 즉위를 해서요. 나는 신라의 통치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신라의 국호 있죠. 신라라는 국호를 확정한 사람이 6세기에 지증왕이었어요. 지증왕, 국호, 나라 이름도 확정한과 동시에 왕의 칭호도 다시 바꿔야겠다. 어떤 식으로? 중국식으로 바꿔야겠다 해서 6세기 초에 지증왕이 중국식 칭호인 왕의 칭호를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성한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렇게 신라의 왕호가 변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신라의 왕권은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갔는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잠깐 좀 헷갈려요. 거서간, 차차운, 이사근, 마리간. 뭐가 먼저였더라? 좀 헷갈리는데. 요거 제가 한 큐에 잡아드릴 수 있는 암기 팁을 마련을 했습니다. 암기 팁을 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조금 이제 저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탈모예요. 탈모. 남성들의 탈모는요, 여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이제 진행이 되어서 머리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머리가 이제 조금 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저도 약간 탈모가 고민이 되는데요. 이제 남자들의 탈모가 이제 점점 진행되면 이제 여기 머리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이마가 점점 넓어져. 이마가 넓어진 사람을 보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거참 이마왕이다. 너 참 거참 이마왕이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암기 팁이라는 거예요. 거참 이마왕이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거서간, 참, 차자로 해서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네. 거참 이마왕이다. 요거 한 문장만 딱 외워두시면 신라의 왕후 변천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립간, 여기를 가로 이제 적어놓겠죠. 요거 혹시 가시기의 신라의 모습으로 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이제 내용은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기출문제 좀 하나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논란의 기출문제를 한번 넣었습니다. 제가 왜 논란이라고 했는지 보시면 이게 경찰직에서 출제된 문제예요. 실제 출제된 문제를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보면 다음 중 신라 왕후와 그 역사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사실 니은, 디귿, 리을은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야. 문제는 뭐냐 하면 기억입니다. 보시면 거서관과 차차웅, 정치적 군장과 제4장의 기능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경찰직에서 맞는 보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 학계에서는 이렇게 잘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차차웅이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차차웅? 무당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왕의 칭호에 무당이라는 뜻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야? 왕이 정치적으로도 하고 종교적으로도 한다. 그게 섞여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경찰직에서는 이렇게 내버렸어요. 이게 맞는 걸로 내버렸어. 그렇게 해서 이때 사실 논란이 엄청 스레 많았어.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강사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제가 요 공부 요거 한국사 막 기출문제 같은 것들 많이 보고 또 논란이 되는 것들 많이 보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뭐 인사혁신처나 뭐 그런 데서 문제를 내면 문제를 일단 잘 내야 돼. 잘 내야 되는데 잘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논란이 있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왔던 뭐 고구려에 우대전법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지방직이었냐 서울시였냐 그렇죠? 그런 것들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내고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걸 잘 인정을 안 해줘요. 물론 잘못된 걸 인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요 똑같은 내용의 시험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이다. 만약에 나왔다면 어떻게 하냐? 상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보기 중에서 확실하게 틀린 것, 확실하게 맞는 것들을 지워가면서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금을 보시면 연장자의 의미, 연장자라는 것은 곧 덕이 많은 사람이다. 박석김 삼부족이 연맹하여 교대로 왕을 선출하던 시기이다. 이렇게 해서 유리부터 해서 흐레까지 배워봤고요. 자, 마립간을 보시면 김씨가 왕위 계승권을 독점하면서 왕권을 강화했다. 맞는 설명이죠. 그렇게 해서 마립간이라는 것은 대군장, 대수장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뇌물 마립간 때부터 해서 그 소간제 성님, 소지 마립간까지 사용을 했다. 그리고 6세기 초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특히 지중왕이 처음 사용하였고 중국식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에서는 일단 기억은 일단 맞다고 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전부 다 맞는 선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짧은 강의를 마쳤는데 저는 일단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쉽고 또 핵심적이고 또 암기 팁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공해 주면서 저는 목표를 오로지 하나, 여러분들 공무원 한국사 실력을 쭉쭉쭉쭉 높여서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거기에 제가 초점을 잡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짧은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